다시 정리할게요. 1인 가구 한 달에 51만 3,887원, 2인 83만 8,981원, 3인 100만 7만 2,931원, 4인 130만 6,366원. 서울은 이렇게까지 최대 인정을 해준답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2025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파격 인상. 파격이란 단어는 항상 조회수 좀이라도 더 올라가라고 막 붙이는 거죠. 뭐 파격은 아니죠. 진짜 실제 생활하신 분들 뭐 그거 올랐다고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오늘 여기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최저생계비라는 게 있죠. 이걸로 살아라. 그런데 실제 최저생계비만으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생계비를 인정해 줍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추가생계비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첫 번째, 회생법원에서 진행하신 분들, 지방법원에서는 안 받아줍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지방법원 어디서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시는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거의 안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제율 자체가 낮으신 분들한테는 추가생계비 자체, 변제금이 낮으신 분들한테는 추가생계비 자체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변제금도 많고 변제율이 높은 분들에 한해서 추가생계비를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생계비 의미는 이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힘든 채무자지만 주거비나 교육비나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일반 채무자보다 돈을 좀 더 많이 나가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인정해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열어주자 해서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20대 청년이 서울에서 사는 거하고 광주에서 사는 거하고 한 달 월세 자체가 곱하기 2배 이상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광주가 똑같은 1인 144만 원만 인정해 준다면 서울에서 개인회생은 굉장히 힘들겠죠. 서울은 한 달 월세, 광주는 한 달 월세 보통 원룸 얼마씩 한가? 35만 원이죠. 서울은 최하 60, 70 이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둔 건데, 자, 주거비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회생법원이 2025년도에 이렇게까지 인정해 준답니다. 서울회생법에서 발표된 겁니다. 서울특별시에서 1인 혼자 살면 최대 51만 3,887원까지 더 인정해 준답니다. 방금 우리 여기 촬영하는 우리 이 PD님께서 광주 35만 원 했잖아요. 서울은 60, 70만 원이니까 이 정도 진짜 더 해줘야 한다니까요. 근데 다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제금과 변제율이 높은 사람한테 인정해주지, 한 달에 한 20만원 30만원 변제금 내는 분이 뭐 이 돈 요구하면 법원에서 무조건 안 받아주겠죠. 당연하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1인 가구 한 달에 51만 3,887원, 2인 83만 8,981원, 3인 100만 7만 2,931원, 4인 130만 6,366원. 서울은 이렇게까지 최대 인정을 해준답니다. 근데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물론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월세계약서, 뭐 납부내역서 다 제출해야겠죠. 그것도 변제금도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밀 억제 지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는 38만 277원, 2인 62만 846원, 3인 79만 3,969원, 4인 96만 6,711원. 그 다음에 광역시, 뭐 광주, 대구 그런 데겠죠. 안산,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1인 21만 5,833원, 2인 35만 2,372원, 3인 45만 631원, 4인 54만 8,614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좀 더 낮은 금액으로 해서 이만큼은 한도 내에서 신청자의 변제금이 얼마씩 변제금과 변제율의 납입과 채무 형성된 거를 봐서 이 정도까지 더 인정해 주겠다. 인정받으면 한 달에 내 여윳돈이 더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거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비입니다. 교육비가 여러분들 이것도 참 그래요. 뭐 이제 채권자 입장과 채무자 입장은 다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너 그렇게 빚이 많으니까 뭐 너 아이 뭐 교육비까지 우리가 그것까지 어떻게 신경 써, 그냥 먹고 그냥 잠자는 것만 내가 그것까지 인정해 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채무자지만 내 아이 문제집 좀 한두 번 더, 이런 이제 서로 간의 이견 차이거든요. 근데 서울회생법원이 작년부터 공교육비 외에 학원도 하나 다닐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사교육비까지 해서 일정 정도를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교육비가 작년에 얼마씩 인정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올해 좀 상향됐고요. 또 특수교육비를 해서 장애 아들 있죠. 돈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한테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게요. 일반 교육비 경우는 자녀 1인당 19만원까지 추가로 인정돼 준답니다. 19만원. 그럼 19만원이면 학원 하나 더 보내고 문제집 하나 더 살 수 있나? 학원 하나? 그것도 광주 기준이지. 아마 서울에서 안 될 거야. 아무튼 그러고 자녀 1인이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비죠. 좀
장애아를 가지신 분들은 일반 이런 교육비로 안 되잖아요. 막 이제 교통비도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 1인당 50만 원씩으로 추가로 더 인정을 해 준답니다. 이게 교육비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도 건강한 사람이 개인에서 하면 좋지만, 저처럼 고혈압, 고지혈증, 막 이런 막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막 이렇게 간장약, 이거를 상시 복용해야 되면 한 달에 정기적으로 막 돈이 막 많이 들어갑니다. 약값 얼마나 들어가나? 물론 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의료비도 좀 더 인정해 주자 해서 1인 가구가 62,279원이 여러분들 최저 생계비에 이 의료비가 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한 달에 15만 원이 치료되면, 만약에 6만 원을 빼면 약 9만 원 정도 더 인정해 주자. 2인 가구는 99,000원이 최저 생계비에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15만 원 들어간다? 그럼 99,000원 빼면 약 한 5만 원 정도 더 인정해 주자. 이런 식으로 3인 가구는 126,639원 초과가 되면 뭐 얼마 정도.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 몇십만 원 이게 아니고 몇만 원에서 많으면 1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인정이 될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회생법원은 됩니다. 근데 지방법원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액수들은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한 달에는 변제금, 변제율, 그 다음에 어떻게 채무가 형성됐는지를 종합 심사해서 이런 것들도 규정되어 있으니까, 회생법원에 사신 분들은 꼭 이런 거 유임하는 사무실에 꼭 챙겨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